해킹,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어두운 방에서 혼자 규칙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근데요,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보려고 합니다. 해킹 기술이 어떻게 엄격한 규율을 갖춘 전문 분야, 그러니까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는지 그 핵심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기술적으로는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쳐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한 명은 무법자로, 다른 한 명은 신뢰받는 전문가로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둘러싼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왼쪽. 딱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무법자 해커의 모습이죠. 규칙도 법도 윤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 쫓죠. 근데 오른쪽. 보안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삽니다. 이 사람들은 엄격한 플레이북, 그러니까 규칙과 법, 그리고 윤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기술을 파괴가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전문가의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둘째, 법적 방패를 딱 갖추고, 셋째, 현장에서의 행동 강령을 철저히 지키고, 넷째, 발견한 걸 책임감 있게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전문가의 징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5단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플레이북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모든 프로페셔널한 일은요, 아주 명확하게 정해진 규칙에서 시작됩니다.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는 이걸 수행규칙, 영어로는 ROE라고 불러요. ROE, 그러니까 Rules of Engagement, 말 그대로 교전 수칙이에요. 이 문서는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고객이랑 우리 이런 규칙하에서 움직입시다 하고 합의하는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라는 명확한 권한을 딱 부여받는 거거든요. 덕분에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거 해도 돼요? 물어볼 필요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ROE를 만들려면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범위입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놀이터고 어디부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남의 집 마당인지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일정이나 비상열람망,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할 건지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기술적인 경계선은 물론이고 나중에 생길지 모를 법적인 문제까지 싹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게임의 규칙을 정했잖아요. 그럼 그 규칙을 법적으로 지켜줄 튼튼한 갑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 프레임워크예요. 이건 전문가인 나 자신과 고객, 양쪽 모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보통 2종류가 있어요. MSA, 이건 기본 서비스 계약인데 뭐랄까, 고객이랑 우리랑 앞으로 오랫동안 잘 지내보자는 큰 틀의 약속이에요. 헬스장 연간 회원권 같은 거죠. 반면에 SOW, 작업 명세서는 이번 프로젝트 딱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요. 범위는 어디까지, 결과물은 뭘로,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건 딱 오늘 볼 영화 티켓 한 장 같은 겁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서로의 책임과 위험을 아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돼요. 계약서에는 이런 마법 같은 보호 조항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임 상한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져야 할 돈의 액수를 제한해 주는 거고요. 면책 조항은 고객이 우리 보고서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서 소송에 걸렸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예요. 이런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전문가는 그냥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험을 계산하고 관리하면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규칙도 정했고 법적인 갑옷도 입었겠다. 이제 진짜 필드로 나갈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윤리는 뭐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절대 피해를 주지 마라. 디도스 공격처럼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내부망을 막 돌아다니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과격한 테스트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이 고객의 비즈니스를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켜줄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제1원칙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무법자의 목표가 파괴라면 전문가의 임무는
약점을 찾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서비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실수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허가도 안 받은 민감한 데이터에 실수로 접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이 3단계를 기억하세요. 즉시 멈추고, 즉시 알리고, 즉시 삭제한다. 이런 정직하고 빠른 대처가 오히려 이 사람은 진짜 프로구나 하는 신뢰를 주게 됩니다. 실수를 전문성을 증명하는 기회로 바꾸는 거죠. 자, 드디어 취약점을 딱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바로 전문가와 악당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도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ISO 표준을 한번 보세요. 왼쪽 29147은 외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취약점을 제보할 때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러니까 외부와의 소통 창구에 대한 규칙이에요. 건물로 치면 접수 데스크 운영 매뉴얼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 30111은 그렇게 들어온 제보를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해결할 건지 내부 처리 과정에 대한 겁니다. 이건 내부 작업 공정 매뉴얼에 가깝죠. 하나는 소통, 다른 하나는 해결.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취약점을 보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책임 있는 공개는 발견한 사실을 바로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해당 회사에 조용히 알려줘서 패치를 만들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이에요. 공익적인 목표가 크죠. 반면에 버그 바운티는 우리 제품에서 버그 찾아오면 돈 드립니다 하고 상금을 내거는 좀 더 시장적인 접근법입니다. 더 많은 실력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목표는 같아도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나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북의 모든 단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규칙, 법, 윤리, 그리고 책임까지. 자, 이 조각들이 다 모이면 과연 무엇을 만들까요? 진짜 전문가를 전문가답게 만드는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냥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모든 활동은 권한에서 시작됩니다. 종이로 된 허가서가 여러분의 첫 번째 방패예요. 둘째, 정해진 ROE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는 순간 모든 법적 보호막은 사라져요. 셋째,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 하나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기술은 물론이고 GDPR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법규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기술이 뛰어난 건 당신이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능력을 정직하게 그리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사용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의 가치죠. 결국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이 강력한 기술이라는 도구로 단순히 나 개인의 명성을 쌓는데 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